태아보험 특약 약 360개 중에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몇 개나 될 것 같으신가요? 내 아이를 위해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이 많은 걸 다 넣는 게 정말 아이를 위한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예비 부모님들의 막막한 숙제, 태아보험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처음 아빠입니다. 설계안을 받으면 수백 가지 특약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수족구 진단비 같은 특약들인데요. 이 금액이 과연 적당한 수준인지 알아볼까요? 15년 납 20세 만기 기준으로 이 특약 하나에 내는 총 보험료는 약 57만 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족구에 걸리면 얼마를 받을까요? 딱 30만 원입니다. 내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적은데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설계안 곳곳에 숨어있는 가성비 떨어지는 특약들, 오늘 제가 실제 설계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남겨야 할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선천장애 출생담보인데요. 이 항목들은 태아보험에서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이나 기형을 보장해줍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를 출생 전까지만 내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보장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선천장애 출생 1종 담보는 신생아들에게 간혹 발견되는 심실, 심박, 중격, 결송증 같은 순환기계 문제부터 다양한 신체 기형을 폭넓게 보장해 주는데요. 그리고 선천장애 출생 2종과 3종은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같은 조금 더 중대한 증상들을 보장합니다. 특히 3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1종, 2종, 3종 세 가지 모두 제대로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체중아 출생 담보인데요. 아이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갈 때를 대비하는 항목입니다. 아이의 출생 몸무게가 2,000g 이하일 때는 보장 금액의 100%를, 2,500g 이하일 때는 5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담보는 월 보험료가 꽤나 부담이 큰 편인데요. 게다가 보장 조건인 2.5kg 미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뒤에 설명드릴 질병 입원 일당들과 저체중아 입원 일당을 통해 치료비를 보조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쌍둥이를 임신하셨거나 고령 임신이라 저체중아 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라면 선택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담보를 제외하여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죠. 다음으로 뇌성마비 진단 담보인데요. 이 담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따로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선천장애 출생 3종 담보에 이미 뇌성마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질병 입원 일당과 신생아 관련 입원 특약인데요. 우리 아이가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들인데요. 설계안을 보시면 일반적인 질병 입원 일당 담보들과 함께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저체중아 입원 일당 같은 태아 특약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 특약들은 여러 개를 겹쳐서 구성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과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물론이고 태아 특약인 신생아 및 저체중아 입원 일당까지 모두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보들을 같이 준비해두면 인큐베이터 이용 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7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집중치료실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겠죠. 입원 일당을 든든하게 준비해두면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30일 한도와 180일 한도 담보, 그리고 중환자실 전용 담보를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암 진단 관련 담보인데요. 아이에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큰 병인 만큼 설계안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일반암 진단 담보와 유사암 진단 담보를 중심으로 특정암이나
다발성 소암, 그리고 소아 백혈병 같은 여러 특약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반암 진단 담보는 간암이나 폐암 등 유사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폭넓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암이나 다발성 소암 담보에서 보장하는 질병들은 이미 일반암 담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9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백혈병만큼은 소아 백혈병 진단 담보를 통해 따로 든든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일반암과 유사암 그리고 소아 백혈병이 이 세 가지 특약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뇌 관련 진단 특약인데요. 태아보험에서 뇌 관련 담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보장입니다. 설계안을 보시면 뇌졸중 진단 담보와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범위가 넓은 담보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뇌 관련 담보만큼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 이유는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담보에서 가입 금액의 20%를 따로따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보장 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뇌혈관 질환 담보 하나만 가입하면 신생아 뇌출혈 시 보장 금액이 400만 원이지만 뇌졸중 담보를 함께 구성하면 총 8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추가해서 신생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2배의 보장을 챙길 수 있는 셈인데요. 따라서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는 보장 범위가 겹치더라도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심장 관련 진단 특약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심장 특약은 최근 상품이 개정되면서 신생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이 매우 다양해졌어요. 허혈 심장 질환부터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까지 여러 개의 담보가 줄지어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 하나만 챙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담보들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 일과성 심근 허혈이나 신생아 심부전 그리고 심장 리듬 장애 같은 질환들이 각 담보별로 세분화되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범위가 넓은 담보 하나만 준비해서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신생아 심장 관련 질환들을 모두 대비하기 어렵죠. 실제로 9세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 네 번째가 심장 수술일 정도로 준비가 꼭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담보가 보장하는 신생아 심장질환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담보들은 중복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심혈관 질환 관련 담보들과 소아 특정 심장 질병 담보는 모두 함께 구성하세요. 그래야 보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도중에 큰 병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면제, 빼준다는 뜻입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에 걸렸을 때 가입 금액이 10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부터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큰 병에 걸리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아이의 보험료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셈이죠. 특히 이 특약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가성비에 있습니다. 출생후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단 16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이죠.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이 훨씬 큰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보상받는 항목이죠. 이 담보는 장애 정도가 3%만 넘어도 바로 보상이 시작되는 항목이라서 보장 범위가 넓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설계안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3%에서 100% 보장 말고도 다른 항목들이 아래에 더 있을 거예요. 80% 이상이나 50% 이상 장애 담보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3%에서 100% 담보가 아주 가벼운 장애부터 매우 심각한 장애까지 모든 범위를 다 관리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80%나 50% 이상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이 하나로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항목을 2천만 원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은 특정 상황에 투자하기보단 그 보험료를 아껴서 다른 특약을 보완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질병수술 담보인데요. 태아보험에서 준비하는 질병수술비는 성인보험과 달리 선천적인 질환까지
함께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여기 설계안을 보시면 질병 수술, 투 담보와 함께 수술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서 지급하는 질병 1, 5종 담보, 그리고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우선 질병 수술 담보는 비염이나 탈장 같은 가벼운 수술부터 심장이나 뇌 관련 중증 수술까지 거의 모든 질병 수술을 폭넓게 보장하는 핵심 특약이죠. 특히 9세 이하 아이들이 많이 받는 수술인 이위, 탈장, 3위, 맹장염, 4위, 심장 수술 등이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되죠. 여기에 수술의 난이도나 종류에 따라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 수술 1, 5종 담보와 선천적인 이상으로 인한 수술을 보장하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함께 구성하시면 훨씬 든든해집니다. 상해 수술비와 달리 질병 수술비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수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추천드리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해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질병 후유장애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설계안을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담보 외에 80% 이상이나 50% 이상 또는 교통상해나 자전거 후유장애 같은 담보가 따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범위가 넓은 3%에서 100% 담보 하나만 있으면 아주 가벼운 장애부터 심각한 장애까지 모두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담보 하나만 1억 원 정도로 제대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해 수술 담보인데요. 아이가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기 설계안을 보시면 상해 수술 투 담보와 함께 수술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어 지급하는 상해 수술 1호종 담보가 같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먼저 상해 수술 담보는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상해로 인한 수술이라면 가장 폭넓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가벼운 상해 수술부터 골절이나 화상 수술, 그리고 큰 사고로 인한 수술까지 이 담보 하나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죠. 반면 1에서 5종으로 나뉘어진 상해 1호종 담보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해 수술 담보와 보장 범위가 겹치게 됩니다. 범위가 가장 넓은 상해 수술 담보를 든든하게 준비해 두셨다면 굳이 수술 종류를 세분화한 담보들을 추가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골절 진단 특약인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걷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만큼 다칠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뼈가 부러지는 사고는 발생 빈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안에도 관련 담보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든 골절을 보장하는 골절 진단 담보와 치아 부위를 제외하고 보장하는 골절 진단 특약입니다. 이 두 가지만 구성하셔도 치아 파절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골절 사고에 대해 가장 넓은 범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안을 보면 5대 골절 진단이나 골절 부목 치료, 그리고 성장판 손상 골절 같은 세부 특약들을 추가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은 가장 넓은 범위인 골절 진단 담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대 골절이나 성장판 손상도 결국 골절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담보 하나로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죠. 따라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핵심 특약 두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나머지 중복되는 특약들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해 입원 일당 특약인데요.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첫날부터 하루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여기 설계안을 볼게요. 상해 입원일당 1일에서 10일 한도나 30일 한도,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중환자실 전용 특약까지 아주 세분화되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보장 기간이 가장 긴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 특약입니다. 이 담보는 일반 병실도 되고요. 중환자실, 종합병원 등 병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 하루당 보험금을 최대 180일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보장 기간이 짧은 10일 한도나 30일 한도 담보들은 보장 범위가 더 넓은 180일 특약 안에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상해 입원 일당은 180일 한도 담보 하나만 제대로 준비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꼭 챙겨야 할 특약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설계안에 들어있지만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될 특약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인데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밤늦게 응급실에 갈 상황을 대비해 설계안에 들어가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응급 환자로 분류되어 진료를 받았을 때만 1회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보장 조건과 실제 내는 보험료의 차이입니다. 우선 병원에 갔을 때 응급 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로 판정을 받게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적인 효율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달 내는 보험료를 20년 동안 모두 합치면 약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한 번 방문했을 때 받는 금액은 3만 원 수준입니다. 보통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이 진단비보다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실제 병원비를 보상받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보장 조건이 까다롭고 내는 돈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어서 추천드리지 않는 담보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정교합 치료 특약인데요. 나중에 아이 치아 교정 비용이 많이 들까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담보는 모든 교정 치료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우선 치과에서 아주 심한 부정교합인 2급이나 3급 판정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는 가벼운 덧니나 살짝 삐뚤어진 치아를 바로잡는 단순 교정은 보장 대상이 아닌 거죠. 즉 구조 자체가 크게 어긋나서 치료가 꼭 필요한 심한 상태일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보장은 아이가 6살이 되어야 시작이 되는데요.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워낙 제한적이라 낸 돈에 비해 실제 혜택을 볼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토피와 수족구 그리고 독감처럼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 관련 특약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주 걸리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 많으시죠? 그래서 설계 안에 넣을까 싶지만 보험료를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아토피 관련 특약들을 보면 매달 내는 보험료를 10년 동안 합쳤을 때 약 8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아토피를 진단을 받았을 때 받는 금액은 다 합쳐도 110만 원 뿐이라 우리가 내는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족구 담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총 내야 하는 보험료는 57만 원이 넘지만 보장 금액은 연간 한 번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고민하시는 독감 치료비 특약도 냉정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20년 동안 내는 총 보험료가 110만 원이 넘는데 한 번 치료받을 때 20만 원이 나오죠. 수두나 대상포진 담보도 보험료는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보장 금액이 작거나 보장 시작 시기가 늦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병원비가 적게 드는 가벼운 질환들은 보험으로 해결하기보다 차라리 그 보험료를 아껴서 나중에 병원비로 직접 쓰시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ADHD 진단과 8대 장애 진단 특약인데요. 자녀의 발달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설계안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들은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ADHD 진단 담보의 경우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이의 보험 나이로 6세부터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6세가 되기 전인 5살의 진단을 받게 되면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가입 기간에 비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또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F코드로 분류되는 정신건강 관련 진단 기록인데요. 이 담보들은 모두 F코드 기반의 진단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남게 되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본인의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이력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나중에 더 큰 보장을 준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8대 장애 진단비 역시 F코드로 나오는데요. 지급 금액이 300만 원 수준이라 실질적인 치료 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은 편이죠. 따라서 ADHD 진단비와 8대 장애 진단비는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불필요 담보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보장 조건이 까다로운 특약입니다.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비응급 판정 시 보장받을 수가 없고요. 20년 납입 총 보험료 대비 1회 보장 금액이 3만 원 수준으로 낮습니다. 부정교합 치료 역시 앵글씨 분류 2급이나 3급에 해당하는 심한 부정교합이어야만 보장이 됩니다. 특별한 가족력이 없으면 비추천입니다. 다음으로 납입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가 좁은 항목들인데요. 아토피, 수족구, 수두, 대상포진, 독감 특약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장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보장 조건이 제한적이에요. 이런 가벼운 질환들은 보험보다 직접 병원비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마지막으로 F코드 이력 문제가 있거나 다른 특약과 중복되는 항목들인데요. ADHD 진단비는 6세 이전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또한 청구 시 정신건강 관련 이력이 남아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보험가입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8대 장애 진단비 역시 같은 이유로 제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뇌성마비 진단비는 선천장애 출생 3종 담보에서 이미 보장이 되고요. 5대 골절, 골절 부모, 성장판 손상 골절은 골절 진단담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50% 이상 및 교통상해, 자전거 담보는 기본 계약인 3%에서 100% 담보 안에 모두 포함이 돼요. 저체중아 출생 담보는요, 다태아나 고령 임신이 아닌 경우 2번 일당 담보들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죠. 여러분, 이렇게 불필요한 담보들만 잘 정리해도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를 위한 알짜배기 보험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보험은 아는 만큼 보이고 따져볼수록 그 효율이 확실히 달라지는데요. 물론 보험의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짚어드린 기준들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에 확실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꽉 채운 설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비싼 보험이 좋은 보험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숨겨진 꿀팁,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